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이제 밤 11시 벌써 40분이 됐네요. 오늘 뭐 이래저래 제가 바빠가지고 낮에는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 그래도 제법 했는데요. 제대로 방송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더 깊어지기 전에 김정은이 관련 내용을 하나만 전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7일날 북한하고 잘 지내보겠다. 그래서 북한한테 던져줄 수 있는 대규모 경협사업 5가지를 건넸어요. 물론 스포츠 교류도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퍼주겠다는 아주 확고한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 의사를 7일날 전달했는데 바로 하루 지나서 미국이 그거 혼자 함부로 서둘지 마라. 미국하고 반드시 협의하라. 이렇게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압박 전술을 노골적으로 구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흘이 지난 바로 오늘 김정은이가 속내를 내놨습니다. 함부로 문재인 정부 주제 넘게 나서지 마라. 잘못하면 바보가 된다. 즉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자중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길을 그냥 가겠다. 미국이 진지하게 베트남 협상 빅딜 전략 포기할 것 같지 않는데 더 이상 이런 거 제재 완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맞교환하는 거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다. 우리의 요구, 즉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요구를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길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을 직접 비판하는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문재인 정부는 계속 무시하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겁을 먹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압축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접 발표는 안 하고 대리인 누구를 세웠느냐? 김계관이를 세웠어요. 김계관이는 제가 90년대 말 사자회담 정부 대표단으로 일을 할 때 김계관이가 그 당시 사자회담의 북한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김정은이의 최고 신임을 받고 있는 여성 외교관, 즉 최선희가 그 당시 90년대는요. 김계관이의 일개 통역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이니까 거의 지금 뭐 23년이 지난 오늘날 외무성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인사로 승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계관이는 고문으로 빠져 있어요. 김계관이는 그야말로 미국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미국통 인사,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와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 긴장 완화를 다뤄본 그리고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김계관이를 내세워가지고 이러한 담화문을 새해 첫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사실상 신년사 중에서 대남 부분, 대미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중대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중대한 메시지를 날렸잖아요. 충격적 행동을 보여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해 첫 담화를 김계관이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화가 금년 내 김정은이의 대미, 대남 노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담화는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제가 오늘 나온 걸 보면 오후 2시경에 처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바빠가지고 다루지 못했는데 아마 내일쯤 되면 뭐 해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언론에 해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맨 먼저, 맨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고 알맹이 있고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고는 안 하는데 대화는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개인 관계에 의해서 대화는 안 한다. 개인 관계 좋다고 그래서 대화는 안 하고,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풀어줘야만이 대화하겠다. 그걸 풀지 않으면 나는 내 길을 간다. 우리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계산법이라는 말을 작년에 썼는데요. 이번 첫 담화에서는 우리의 길, 새로운 길을 얘기했어요. 길. 그러니까 대화의 길이 아니라 무력 대결을 길을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길. 이러는 상황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는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공표했어요. 거짓말쟁이 정권. 매우 심각한 국격의 훼손이고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과연 뭘 노리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담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구절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요. 오늘 담화 중에 시작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뭐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10일 날 귀국하면서 김포공항에서 기자들한테 밝힌 일성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 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다.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김정은이 생일 축하 메시지 하나 가지고 2년 전에는 김정은이한테 가서 평양 가서 받아쓰기 하나 한 거 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더니 2년이 지난 지금은 트럼프한테 받아온 생일 축하 메시지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를 속이려다가 들켰습니다. 친서를 직접 받았다는 거. 이것도 모르고 만약에 현 정권이 그것도 모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저렇게 부풀려가지고 홍보용으로 썼다면 더 이상 무능 얘기할 수가 없죠. 만약에 알고서 썼다. 그러면은 이건 직권 남용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뭐예요? 이거 법적으로. 기가 막히다. 이렇게 친서로 전달했는데 그걸 마치 김정은이한테 전달할 창구가 없어서 그리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료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면 큰 코 닥친다. 이것은 제가 이 생일 축하 메시지 분석해 드렸잖아요. 이건 오히려 운전자론 이것을 기능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 문재인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신년사를 통해서 금강산 개성공단 그 다음에 철도 도로 연결 등등 5가지나 해당되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이런 사항은 전부 유엔 제재에 어긋나고 현재 김정은이가 도발을 일삼고 있고 미국은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맞지 않은 일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럼 내 메시지가 한번 전달해봐. 당신이 문재인 정부가 전달하는 메시지 김정은이가 얼마나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미국 간의 대화에 응하고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에 응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대화와 설득, 이 사탕, 당근만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걸로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한번 너희들이 직접 하나 해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인 내가 북한에 대해서 강공, 군사 옵션 쓰는 거 더 이상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생축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 것인데 마치 현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먹으려고 한 것처럼 해석하는 건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김계관이의 담화를 통해서 제가 이미 분석해 드린 대로 이렇게 더 이상 자중 주제 넘게 나서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친서 이미 다 전달받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 몸을 떨며 대긴급 통지문, 그죠? 숨가쁘게 한자, 그 다음에 흥분, 그 다음에 온몸, 그냥 몸도 아니에요. 온몸. 그 다음에 긴급 통지문도 아니에요. 대긴급 통지문. 야,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이거는 그야말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에 무시를 거듭하는 겁니다. 호들갑 떠는 거 얼마나 김정은이가 볼 때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10일 날 발표했는데 11일 날 이걸 분명히 담화로 밝히면서 담화의 앞부분에 이거를 깔아놨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바로 4월 총선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제대로 본다면 4월 달에 북한 카드, 북풍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풍을 다시 써먹어야 되겠는데 써먹을 재간은 없고, 미국을 가긴 갔는데 미국 가서 협상한 내용 중에 국민한테 공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보 위기, 이란 문제 가지고 지금 동맹국들이, 우방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제대로 대한 대화를 해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선 남북 대화 후 미북 관계 개선, 미북 대화,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희석시키고, 그리고 총선에 유리한 남북관계 국면을 만드는 것 같이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를 인정해주고 선물을 준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야말로 4월 총선까지 질질 이렇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에 국민을 빠지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북풍을 완전하게 활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북한 김정은 카드를 써먹고 싶어 해서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내가 받아다가 잘 전달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고맙다 말을 들었고, 내가 미북관계 중재하려고 노력하니 국민 여러분들 좀 기다려달라, 나를 비판하지 말고 총선에서 나쁜 표를 주지 말라, 이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김정은에 대한 생일 메시지 대단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처럼 선전하다가 걸려들었다. 다 이게 이제 한국과 관련이고요. 한국과 관련된 거 한 줄만 더 하면요,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력 무시하는 겁니다.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여러분들 설레발 치고 있대.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이 한 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라고 비판한 것은요, 민족 공조를 저 김정은의 말을 잘 받들어가지고 미국을 쏘아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권 초에 보여줬던 친북한 관련 친북적으로 보이는 전략과 정책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미국 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 족속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무슨 생일 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그래서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누구처럼 감지덕지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란 허황된 꿈 꾸지 마라. 문재인 정부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수뇌들 사이에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들 간의 외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분 관계에 중불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해야겠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것이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김정은이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더 이상 바보스럽게 놀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민족 공조로 돌아와서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거,
바라는 거 뭔지 잘 알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미국하고 싸워라 이겁니다. 공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대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다. 야, 참 멍청한 생각이다. 꿈 깨라는 것이죠. 희망적 사유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과 협상을 하며 1년 반 넘게 속고 시간을 잃었다. 다시 미국에 속아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조미 간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려면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얼마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미국의 입장, 미국에 대한 욕구, 희망, 관측, 압박. 그런데 지난 노동당 전원회의보다 훨씬 약합니다. 신형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충격적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아주 부드러워요. 즉 미국을 비판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번 이란 장군의 공격 사살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알 수 있고요. 제가 이미 분석해 드린 대로 연말까지 미국과 대화는 실질적인 정상회담은 없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4.15 총선 전에 대화 쉽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김계관 고문이 밝힌 김정은이의 요구사항은 뭐냐? 자기네가 요구한 거 적대시 정책 쳐야하는데 이 적대시 정책의 핵심 없애야 될 것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국의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패키지를 한국 정부가 단칼에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달라는 거예요. 이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작년 10월 초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비핵화 협상의 허들을 대폭 높인 북한이 이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미국 간의 대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신년사에서 밝힌 얘기 거둬들이십시오. 그리고 14일 날 내주에 다시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 모양인데 더 구체적으로 북한 문제에 선물격은 당근을 주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공조 다시 강화하도록 저는 분명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신년 첫 김경환이가 보낸 담화문 심상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김정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기에 고강도 군사도발 못한다고. 오늘 나온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무시하되 김계관이 이 트럼프와의 대화의 가능성은 그래도 살려놓고 있고 트럼프를 직접 비판하지 않은 점에서 이제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상태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은 한국과 함께 그리고 일본과 함께 대북 군사 옵션을 책상 위에 깔아놓고 계속 압박해야만 된다. 그래야 미국이 말하는 FFD 방식에 의한 북한의 폐기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살려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